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올해 인기는 상당히 많은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람들한테 관심도 많이 받고, 많은 분들이 이걸 투자해서 재미도 못 본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가장 인기도 많지만 또 좋은 소식도 많은데 주가는 전혀 시장에서 반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무척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선반영이 전혀 없다는 부분이 정말 아쉬운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올해 나온 매출 이런 거 새로 사공장 돌아가고 이런 인식들 아무리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AI나 뭐 이런 거에 미치지 못했다. HBM 뭐 이런 반도체에 비해서는 형편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AI 인공지능 GPT 뭐 이런 것들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 한더라도 우리가 이걸 포기해야 되냐 아니면 짜증을 내야 되냐? 물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은 몹시 짜증이 나실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 알죠. 그래서 어떻게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정말 좋은 소식만 듣고선 했는데 그것도 좋은 소식이 현장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부분에서 좀 체크 좀 해볼 거고요.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제가 스터디 해놓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볼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CDMO 기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뭐가 존재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수주 잔고가 많아야 그것을 생산하고 또 공급하면서 영업이익이 향후에 차근차근 들어오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요. 자, 수주 잔고가 늘었냐 안 늘었냐를 딱 보면 늘어났습니다.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는 약 1조 원가량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요. 분기별로 10에서 15% 정도, 이 정도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수주잔고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 향후에도 영업이익도 10에서 15%이 정도 증가될 것이면 틀림이 없겠죠. 자, 그래서 저 매출 영업이익 잡힌 구간이 뭐 어디서 잡힌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사공장 증설을 마치고 나서 가동이 되면서부터 수주를 더 받을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공장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공장을 돌려줘야지 지금 수주 한 1조 원 정도의 수주 잔고가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이 영업이익으로 계산되는 건 앞으로 2024년도부터라는 점들이 좀 포인트고요.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아마도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고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주 현황들 같은 경우는 3월에 화이자, 일라일리, 7월에 화이자, 노바테스, GSK 이렇게 추가로 계약을 했고요. 9월은 BSM하고도 3,213억 원 정도의 계약을 계속해서 분기별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수주를 잘 따내는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보면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계,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CMO 기업이긴 한데요. 제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제조업체 1순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일단 카파가 가장 커야 됩니다. 전 세계 넘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단가 경쟁력 하고 있냐 할 때 단가 경쟁 안 했다. 할인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NDR 후기에서 나왔으니까 주가의 하락 요소는 없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보존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 중요했던 건 기술 이전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자기 빅파마들이 뭐 파이자나 이런 곳에서 좋은 약을 개발했는데 이쪽에 생산하게 하려고 그러면 방법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데 이전을 빨리 받아서 빨리 생산 공정에 투여가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 속도가 가장 빠른 회사가 우리가 삼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배양기에서 추출해내서 단백질을 갖다 배양해내는 과정을 배치라고 하는데 그 배치에서 수율이 상당히 높다. 98%라고 하는 건 거의 에러가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뭐 반도체에서도 수율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여기 지금 바이오에서도 수율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런 거잖아요. 수주잔고 많아, 경쟁력 높아. 그럼 계속해서 수주잔고가 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이것이 뭐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향후에도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남들보다 똑같은 기간이 아니라 3달, 4달 빨리 또 수율도 높게 해주게 되면 그만큼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회사를 갖다가 주가는 전혀 알아봐주지 않고 있다는 점만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분명히 어떤 겁니까? 세상이 곧 알아봐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 보면서 그나마 또 주가 안 좋은 사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본다고 하면 굳이 이거죠. 3쿼터가 전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YY 대비해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이 좀 빠지는 부분도 있고요. 4공장 돌아가는 과정에서 3쿼터에는 시작이고요. 4쿼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부분, 그다음 내년도에 매출 나오는 부분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3쿼터가 가장 주가가 안 좋은 부분은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팩트 자체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맞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 정도 주가는 좀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주가는 미래 가치를 좀 당겨오는 그런 매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몹시 앵그리하게. 그런 게 어딨어. 더군다나 YY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한 것도 아니거든요. 13.9% YY 대비해서 성장한 거 17%에서 14% 정도 수준 매출 뭐 이런 부분 다 생각해 보면 전혀 2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전에야 사유가 명확했잖아요. 금리 인상하고 경기 침체가 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유. 매크로 지표가 크게 안 좋았지만 지금 뭐 매크로 지표가 더 안 좋아져 만한 이유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보지 않는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상승 여력은 훨씬 더 높게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가 하락이 더 강할 것 같으세요? 주가 상승률이 더 높을 것 같으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주식을 매수할까, 안 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상승률이 훨씬 더 많다고 판단하시면 당연히 주식을 홀드하거나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안 오른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매도 치고 손절해보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동종목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하락해야 되는 사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주가 하락이 과도했다라고 보고 있다. 그것이 제 판단입니다. 뭐 바이오 에피스 사업 부분도 실적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가 나쁘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뭐 YY에 대해서 빠진 것도 아니고 자, 그걸 주가를 반영했다고요? 좀 그렇지 않아. 전 저점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의 저점 구간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고 하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냥 수급이 아직 안 떨어졌다. 네. 그다음에 영업이 시즌적으로 반영되는 그 구간이 결국은 4분기 이후부터니까 2024년도 1분기부터는 실적 반영이 이루어지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 기다려서 바닥치고 올라가는 턴어라운드 모습이냐. 자, 그럼 지금 주가는 어떤 거야?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적어도 220일 동평수 윗단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 가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원래 주어졌던 과거의 밸류에이션의 가치대로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당연히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뭐 주가 차트 볼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보면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는요. 벡터 분석을 해도 이거 역배열 아니에요. 이거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모두 보고 있는 제가 지금 괴리가 발생된 게 뭐냐면 자,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는 플러스로 나오고 주가의 모습은 역배열로 나오고 자, 이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퀘스천 마크를 좀 가지시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 그래서 전 70만 원 정도 수준이고 7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주봉이 양봉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나온다고 하면 특히 이런 구간이겠죠. 이런 구간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스트롱 바이 해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대부분 분들이 지금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적어도 이 구간 윗단으로 올라와 주는 그 극히 정상가고요. 그 윗단으로 보는 건 내년도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장부에 반영되는 그때부터 아마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는 바닥을 잡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분석이 틀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여러 전만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어쨌든 가이던스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아니면 가이던스가 좀 잘못됐던가. 근데 그럴 리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수주 내용하고 돌아가는 내용하고 비슷비슷하니까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반영되는 그 부분이 QOQ 대비해서 포워드 가이드에서 명확하게 나오는 그때가 아마도 주가의 턴어라운드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괴리가 발생한 겁니다. 포워드 가이던스하고 주가의 모습이 지금 서로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나타나는 거 우리가 주가가 저는 싸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참조해 가면서
한 번에 또 경험을 쌓아 나가는 거죠. 지금은 첫 번째 케이스인 것 같아요. 포워드 가이던스는 우상향인데 주가는 역으로 흘러나가는 모습에서 저점은 어떻게 잡을까? 저는 어떤 포인트로 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케이스가 몇 개 있죠. CS 윈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래서 주봉이 양봉으로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자리에서 그때부터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적어도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미스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큰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